남미 콜롬비아 소식을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좀 한 일주일 정도 모아가지고, 이쪽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한 뉴스, 몇 가지를 전달을 해 드리고, 방송을 정리하는 쪽으로 갈게요.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작년에 지방선거 해가지고, 각 도시의 시장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타도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대요. 하나는 교통, 두 번째는 치안. 교통과 치안. 뭐 이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도 이거 계속 신경을 썼었죠. 그런데 지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교통은 지금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클라우디아라는 시장, 여자 시장이 있었죠. 그 레즈비언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은 그 시장에 있을 때는 그 삐꼬이 플라카라고 해가지고 차량 이부제를 할 때 전일제로 바꿔버렸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출퇴근 시간에만 차량 이부제를 했는데 이 여자 시장은 아예 그냥 하루는 짝수, 하루는 홀수 아예 운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냥 전일제로 저녁 8시인가까지 아예 그냥 운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장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교통 부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뭐 세계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교통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보고타가. 그래서 이 친구는 전일제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일제는 안 하는데 대신 시간별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은 유료화를 바꾸든지, 유료. 그쪽으로 안 가게,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유료, 옛날에 우리가 한국도 그랬잖아요. 서울 시내 들어갈 때, 남산역 통과할 때, 시내, 들어갈 때 돈을 냈었어요. 오래됐죠? 지금도 내는지 모르겠어. 서울 시내 중심가로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그 구간별로 뭐 유료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예를 들면은 2명에서 3명 이상 타는 차량들은 또 차량 이부제에서 면제를 준다든지, 자기가 뭔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대안은 없는데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있고, 다만 한 몇 달 정도는 더 유지를 할 것 같다.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서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거기 하나는 이제 오토바이는 그 차량 이부제에 안 들어가요. 근데 아마 오토바이도 또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장에 취임이 됐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한국 뉴스에도 나왔대. 그 조심하세요. 까르타헤나에 갔는데 저번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주는 거는 외국인인데 까르타헤나인가 메데진인가 어디가 기억 안 나는데 까르타헤나였던 것 같아. 거기서 차량 이제 투어를 한번 했어요. 투어를 한번 했는데 신용카드로 냈는데 이 4,000불을 빼갔어. 4,000불. 그러니까 빼간 거를 아마 못 받겠지. 그 당시에 바로.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잡기는 잡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고 까르타헤나였던 것 같아. 그리고 요번에 지난주에 생긴 건 뭐냐면 한국 신문에도 났더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독일 사람인데 까르타헤나에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는데 접시 2접시, 이게 뭐냐면은 도스플라토 데 아로스콘 베헤탈, 그러니까 밥하고 좀 야채 섞는 그런 그 음식이었나봐. 2접시, 그리고 음료수 2잔 이렇게 시켰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를? 근데 한국 신문에 나왔는데 약간 다르게 잘못 났어. 얘네들이 받은 게 200만 페소를 받았어요. 200만 페소. 200만 페소는 얼마냐면은 거의 한 550불 정도 돼요. 한 550불. 그런데 해변가에 있는 것 같아. 까르타헤나가 자체가 해변가니까. 그래서 200만 페소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왜 그렇다고 내느냐.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걔네들이 보여준 게 이제 총 가지고 협박하는 영상을 이렇게 틀면서 돈을 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 메뉴판을 보고 시켜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갔을 때 메뉴판을 안 보고 그냥 시켰나 봐. 그러니까 메뉴판을 항상 보고 요청을 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메뉴판 보고 시키세요, 항상.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이해는 돼요. 협박하는데
협박하는데 또 안 낼 수는 없잖아. 이해는 되는데, 지금 메뉴판을 보고시켜야 되는 거, 안 당할 수 있도록. 여기도,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가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65백스 들여가지고 충전소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전기차용.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쓴다며요. 여기 저도 하이브리드를, 저도 하이브리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주유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어쨌든 전기차에 대해서 좀 장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삐꼬이 플라카라고 그래가지고 차량 이부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기 적용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라도 돼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고 계시고, 이제 남미 쪽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좀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설치를 하고 있다. 아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콜롬비아가 그래도 남미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빠른 것 같아. 버스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한국상하고, 좀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가, 여기 제일 큰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 아베니다 히메네스 있는데, 산빅토리노일 거야. 그쪽 시장에, 한국도 옛날에 동대문 시장 가면 지금도 많대요. 그 길거리에 막 노점 상들로 쫙 깔렸잖아. 걷지도 못할 정도로. 여기가 산빅토리노 시장이 옛날에 동대문 시장 같이 비슷해요. 엄청 큰 시장인데 옷 팔고 많이 팔고, 옷, 공구상, 핸드폰, 그 다음에 공구, 자재, 싹 다 구역별로 다 모여있어요. 굉장히 커요. 거기에 보면 특히 이제 옷 파는 그쪽 지역에 걷지를 못할 정도로 이 상인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옛날에 길거리 상인들 강제 철거하고 그랬잖아, 한국도. 여기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질 않잖아. 그래서 최근에 그쪽 상인들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인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신분증을, 시에서 받은 신분증을 소지를 하고, 그리고 공공거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은 최대한 침범 안 하겠다라는 서로 합의하에 장사를 하게,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신분증 없이 들어온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끄럽고 또 단속하기 시작하고 또 데모하고, 한동안 여기가 작년에도 데모 많이 했어요. 길거리 장사하는 애들이.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에 상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 상점 앞에 똑같은 옷을 팔고 리어카 장사가 하고 있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나는 세금도 안 내고 비싼 임대료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한 거예요, 정부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난 돈 내고 정식 세금 내고 있는데 내 집 앞에서 똑같은 거를 지하카에서 팔고 있어봐.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의를 보기 어려워. 어쨌든 간에 정부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신분증을 주진 않고 아마 300명 정도 신분증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런 사건이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사건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지나갔던 사건들하고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옛날 오래전 일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콜롬비아가 코로나 때 사정이 안 좋아져. 작년에 계속 유가를 계속 올렸어요. 조금씩. 한 번은 못 올리니까 보조금을 없애가지고 기름값 올려가지고 올해도 한 600페소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일반 휘발유가 15,200페소. 그러면 대충 갤런당 4불이에요. 그러니까 리터당 한 1불. 리터당 1불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건 일반 휘발유고, 저는 고급 휘발유만 넣거든요. 하이브리드에서. 근데 하이브리드는 보조금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가격이 그냥 그대로예요. 19,500페소 정도 돼요. 고급 휘발유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죠. 며칠 전에 최저임금 합의를 봤어요.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은 12% 올라가가지고 130만 페소. 130만 페소면은 대충 340불, 345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법정 최저임금 콜롬비아는 342불인데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쪽 콜롬비아는 비아티코라고 있어요. 비아티코가 뭐냐면은 교통비 보조금이 있어요. 그것도 주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것까지 주면 그게
16만 2천 페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올랐대요. 그러면은 그게 달러로 환산하니까 42불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원래 법정 최저임금 플러스 교통보조금을 해가지고 그게 한 16만 2천 페소. 그러니까 그게 총 법정 달러로 하면은 최저임금은 342불. 그리고 교통비 보조금은 42불 정도. 그래가지고 약 한 390불, 380에서 390불 정도가 올해 최저임금이에요. 올해 최저임금. 그런데 혹시 뭐 여기 사업이나 뭐 장사하실 분들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상여금 주는 거 있잖아. 상여금을 여기는 몇 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2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정으로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줘야 돼요. 한 번이 그 아기날도 거야. 아기날도라 가지고 몇 월 달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번 있고 퇴직금 있잖아. 그죠? 그럼 2번이잖아. 한 번 더 있으니까 보통 3번을 줘요. 그러면은 그 플러스 3개월치를 해줘야 돼요. 1년 이상 넘었을 때. 1년 넘었을 때. 그러면은 흔들어 버리면 한 지금 400불이 넘어. 430불 뭐 되지 않을까? 평균? 법정 최저임금이 정규직일 때. 모든 거를 다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해줄 때는 한 50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440에서 450 정도 잡아야 되겠죠. 그거를 만약에 장사하시거나 뭐 그럴 때는 그걸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정부 기관들도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 자체를 11개월로 해요. 11개월. 그래서 매월에 다 들어가요. 그냥 다 때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1월달에 계약해가지고 11월달에 계약이 끝나. 그러면은 여기는 12개월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11개월만 하고 끝내고 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재계약 들어간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 저번에 여기 통계청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거기 같은 경우는 한 60, 70% 이상 그렇게 계약해서 일을 하더라고. 정규직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계약하니까 참고하시고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다음 주도 남미 소식, 그 다음에 콜롬비아 소식, 이런저런 주변 잡기, 또 그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 얘기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자, 모두들 오늘 생방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뿌잉.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